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2일 금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또 다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젯밤 이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기술주들이 강하게 초록색이 들어오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좀 색깔이 우중충하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폭등을 하면 다른 중소형주들이 돈을 빨리지 않습니까? 돈을 빨리면서 중소형주들의 성과가 안 좋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어젯밤 미국에서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주들이 돈을 쫙 빨아들이고 나머지는 좀 비실비실하고 빠지지 않은 정도로 마감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어제 미국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 비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한 시가총액 30% 정도 됩니다. 이 그림에서 비중이 30% 정도 되니까 30%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숫자상으로 따져보면 30%쯤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아무튼 얘네가 주도주죠. 어제는 주도주들이 강하게 올랐다.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6,100 종목 정도 상승하고 1,600 종목 정도 하락하고 이랬으니까 어제는 강세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 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 그 채권금리 상승이 조금 안정화됐다라고 싶으니까 고스 이제 또 그 사이 그 틈을 못 참고 또 다시 주식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젯밤 뭐 이슈는 특별한 건 없었고요.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 부양책 서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양책 통과될 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오래전에 시장에 반영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뭐 그다지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어젯밤에는 이제 그 30년물 입찰이 있었거든요. 3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미국 국채 3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10년물 국채가 이게 안정이 되면서 30년물도 그냥 뭐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금리 상승과 인플레 반등이라는 이런 추세적인 흐름이 꺾여야지 주식시장이 아마 더 탄력적일 수 있을 거다. 아마 옛날 같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11월, 12월 같은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 얘네가 머리를 들고 있으니까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는 보시면 또 다시 전고점 부근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어젯밤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고점에 바싹 다가섰는데요. 얘도 전고점 부근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다시 한번 하락을 베팅할 근거는 없어졌습니다. 3810짜리 돌파한 차 강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어떤 베팅의 근거는 없어졌고요. 나스닥은 이제 머리 위에 한 13,300이라는 자리가 또 중요한 저항으로 또 남아있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올라오기로 마음을 먹긴 먹었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긴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는 머리 위에 저항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어젯밤에 뭐 주식 올랐으니까 당연히 뭐 유로화도 올라갈 거고 달러화는 내려올 거고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보시면 이제 어젯밤 분위기 이런 것 같아요. 어젯밤 분위기가 위험자산 선호로 이제 금리 그 국채 입찰이 별 문제 없이 되니까 그로 인한 안심, 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좀 편해졌죠. 그로 인한 안도감으로 위험자산들이 좀 랠리를 펼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구리가 어제 2.6% 오르고 기름값도 국제유가도 2.4%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적게 오른 게 아니죠. 요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2%가 별거 아니라고 보이지만 굉장히 많이 오른 거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점들이 지금 이제 이 국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젯밤에도 10년물 금리는 오르긴 올랐거든요. 아마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라는 게 위험자산 선호 이러면서 원자재 값들 올라버리면서 인플레가 더욱 더 부각이 되고 이게 약간 이제 좀 그 역설적인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앞으로 뭐 위험자산 선호라고 해서 좀 오르긴 오릅니다만은 오르긴 오르더라도 이제 이 원자재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오르면서
이 어떤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게 더욱 더 가속화되는 거죠. 위험자산 선호가 가속화될수록 인플레이션 우려도 더욱 더 가팔라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쪽은 계속 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금리는 계속 또 내려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또 결과적으로 양봉 달고 올라왔죠. 계속 그 조정 나오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은 이제 1.537인데 이제 뭐 1.5%대는 이제 그냥 뭐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뭐 1.5%대 나올 수 있지라고 하면서 시장이 약간 적응을 한 모습인데, 뭐 계속 적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속도대로 올라가면 이제 위쪽에 뭐 1.6, 1.7 이렇게 있는데, 아마 뭐 조만간 또 다시 이제 곡소리 한번 나긴 날 것 같습니다. 뭐 이대로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고, 얘가 죽으려면 어쨌든 오버슈팅을 보긴 봐야 될 거예요. 오버슈팅 보려면 최소한 뭐 2%대까지는 한번 보긴 보겠죠, 최소.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버슈팅이 여기서 당장 무슨 일이 있어서 난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저 그 정도 슈팅은 나와야 이제 뭐 추세적으로 꺾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추세적으로 잘 오르고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어젯밤 같이 이렇게 위험 자산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정크본드라든가 이런 금리들은 조금 떨어지게 되죠. 위험자산 선호하니까 정크본드 사자 이렇게 되니까 정크본드 금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얘가 올라가야 시장에 무슨 일이 직접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건데, 추세 전환을 시도하다가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렸던 추세 전환 라인은 여기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SJB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숏 정크본드인데 뒤집어 놓으니까 숏 정크본드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되겠죠. 정크본드 금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어젯밤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라인 돌파 시도를 계속 하겠죠. 네, 계속 돌파 시도를 할 거고요.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런지는. 다만 금리 상승 추세는 계속 되고 있으니까 얘도 뭐 조만간 머리를 들겠지라는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주식시장 특히 뭐 나스닥이고 S&P고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선물 차트에선 뒤에 있는 선물에선 잘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긴 한데, 현물 쪽들을 보시면은 아무튼 좀 이런 모습들이 나오긴 한다. 갭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고 가고 있습니다. 갭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반등에 대한 어떤, 지금 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반등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넥라인을 깼다가 이제 12,450이니까 12,450이 넥라인이니까 여기였거든요. 여기 자리를 이제 깼다가 이제 올라온 건데,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됐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갭을 띄우면서 텀벙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머리 위에 저항은 많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금리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의 상승을 막 그렇게 신뢰도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 일단 하여튼 뭐 단기 하락 추세 중에 뭐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갭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 이제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이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텀벙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좀 약해졌어요. 그죠? 이런 점들 정도는 구경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어젯밤에 이제 전고점 살짝 돌파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전고점 부분에 이 저항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젯밤에 살짝 높였지만 하루 만에 넘어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도 그래요. 이런 자리에서도 보시면 이 며칠 정도는 테스트한다라는 점, 이번에 테스트해서 진짜로 진성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가짜가 될지 어쩔지 좀 지켜보자고요. 참고로 이날은 테슬라 사장님이 비트코인 샀다라고 선언한 날이죠. 네. 이 정도 보면 되겠고, 어젯밤에 달러는 약달러 보였으니까 이렇게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음봉이 하나 뚝 떨어졌고요. 어쨌든 뭐 추세적으로 잘 진행 중이다. 예, 건전하게 잘 올라가고 있다. 기울기 너무 급하지 않게 살살 조정해 가면서 잘 올라가 있는, 뭐 하여튼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확인을 했고요. 한국 시장 이제 만기일이 끝났죠. 어제가 만기일이었고 오늘은 이제 만기 첫 거래일. 지난 월물에서는 이제 뭐 옵션 기준가라는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그 기준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을 좀 관찰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 기준가가 만들어지는 날이겠죠. 오늘이 또 만기일 끝나고 첫 거래일이니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풋옵션들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2월 15일 날이 지난 월물의 첫 거래일이었으니까 여기가 지난 월물의 기준가였고, 결과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지켰었는데 이거 만기일 날 일단 붕괴를 시켰거든요. 어, 만기일 날 강하게 붕괴시켰으니까 오늘 이렇게 더 풋옵션이 죽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무튼 오늘 그렇게 하면서 오늘에 나온 저가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오늘에 나온 저가 이 풋옵션인데, 오늘에 나온 저가가 또다시 기준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오늘이 이제 강하게 원웨이장 같은 게 나오기가 좀 수월한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옵션의 관점으로만 놓고 보면 무려 한 달 동안 지켰던 자리를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폭등이 나오는 게 원래 좀 맞긴 맞는데, 평상시 같으면. 근데 이게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뭐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매크로적인 지표들이 뭐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선물이 지금 머리 위에 저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제가 그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이게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긴 한 겁니다. 보시면 단기 하락 추세인 거기도 맞기도 하고요. 제가 계속 이제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게 결과적으로 이 자리, 결과적으로 여기 1월 8일 날 나왔던 요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나는 세상을,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네,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17이란 자리가 이 양봉의 시가고 432 양봉의 고가인데, 이 양봉의 종가인데, 최소한 뭐 니네가 오르고 싶으면 430은 돌파 한착 해야 오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417도 돌파 한착하지 못한다면 일단 무게중심은 아래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일단 아무튼 뭐 어떤 기대감을 주긴 줬었습니다. 그죠? 기대감을 주긴 줬었어요.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좀 주면서 폭락이 나올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주긴 줬었는데, 만기일 앞두면서 그런 기대감은 깨졌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417 자리가 저항이라는 건 일단 한번 생각을 해 두시긴 해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 좀 기준으로 일단 417 밑에 있으면 일단 무게중심은 좀 아래쪽으로 쏠려 있다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방구가 계속 잦긴 잦은데요, 뭔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지금 시장 상황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비이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 금리가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또 뭐 폭등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예전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처럼,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환율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조건이 잘 맞아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최소한 그런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막 폭등하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뭐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 주식시장의 어떤 좀 탐욕스러운 심리, 뭐 이런 분위기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뭐 일단 알 수는 없다, 뭐 이 정도 이야기는 이 정도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냥 별 기대 않고 그냥 구경하시는 게 제일 정신건강상이나 뭐나 이래저래 뭐 그게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상방으로 베팅을 하더라도 최소 뭐 430을 강하게 돌파 한착 해주고 뭐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 하락에 베팅하기도 지금 아직 뭐 조금 눈치가 보이긴 하고, 그죠? 지금 뭐 자꾸 이런 테스트들만 하고 있고요. 이 고버스는 아직 좀 그냥 아직 아니고, 이 코스닥 인버스는 추세는 상방으로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계속 사람 괴롭히고 있고 이런 모습이니까, 뭔가 매집을 할 수 있다면은 글쎄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얘도 2040원 지키고 있으니까 뭐 지금은 속 시원하게 어떤 막 시세가 난다기보다는 일단 하여튼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뭐 연기금은 뭐 계속 팔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죠? 이런 점들이 아무튼 계속 시장의 발목을 좀 잡긴 잡을 겁니다. 그리고 뭐 5월 달에 뭐 공매도 재개라든가 이런 이벤트들 생각해 보시면은, 그죠?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 정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금이 최근에 좀 많이 팔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연기금 확실히 많이 팔았어요. 보면은 작년 12월부터 해서 14조 원째 팔고 있네요. 그죠? 적진 않은데 앞으로도 10몇 조 원 더 팔아야 된다니까, 뭐 이런 점들이 하여튼 발목을 잡긴 잡을 겁니다. 뭔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